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2021년 7월 3일입니다. 오늘은 KT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묻어두면 반드시 보답할 것으로 판단되는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20여 년간의 차트입니다. 통신업이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인식되던 때에 최고가 19만 9천 원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주가는 낮아도 너무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역사적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면 이제 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2018년에 마루를 형성했던 약 3만 원 수준을 이제 막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향후 KT의 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로는 우선 레거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사업 분야의 업황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5G 통신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당연히 5G 산업의 중심에는 통신 서비스 회사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정부, 민간 구분하지 않고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율주행도 그렇고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로봇 산업도 그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등 뭐든 스마트가 붙은 곳에는 그 근간에 5G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가입자 수만으로 판단해 봐도 해당 통신 분야 성장성은 두드러집니다. 5G 가입자 순증수는 5월 한 달 동안만 69만 명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5G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니 그 증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통신 3사 모두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KT만 놓고 살펴볼 때에도 5월 5G 가입자 수가 21만 명 순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30.4%로 양호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140억으로 예상되며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의 증가율은 더욱 커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은 2,612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상되는 실적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에서 분석하는 5G 보급률 그래프입니다. 이 그림은 ARPU 즉 가입자당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5G 등 마진율이 높은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결국 통신사들의 가입자당 순이익 증가율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KT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매출이 약 25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1조 3,800억, 순이익은 8,1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1,750원으로 추정해보면 PER 10 수준입니다. PBR은 약 0.5 정도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KT는 탈통신 기업을 선언하고 디지코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전통적인 통신 사업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겠다는 포부입니다. B2B 사업의 강화, 콘텐츠 기반 플랫폼 사업의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부진했던 금융업에 있어서도 완화된 규제로 성공적인 자본 유치를 단행하여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22년 IPO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계획대로 된다면 KT의 기업 가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급했던 콘텐츠 사업을 위해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하고 최근에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기업 합병 또는 사업 제휴를 도모하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회사 IPO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또 하나의 기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KT의 역할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판교에서의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CIT의 사업과 같은 사업 등에서 KT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로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KT가
고배당주라는 점입니다. 예상되는 시가 배당률은 5% 이상입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DPS가 1,600원인데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 2분기 실적 또한 양호할 것으로 보여 그 기대치가 1,70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여하튼 1,600원만으로 봐도 5% 정도여서 매우 높은 배당률이라 하겠습니다. 2022년 시가 배당률은 1,800원까지 높여 잡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KT 목표 주가는 45,0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 사업인 통신 업황만으로도 성장세입니다. 5G 통신의 본격 도입으로 가입자 수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통신 기업을 선언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공 여하에 따라 성장 기업으로서의 멀티플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K뱅크 등 자회사 경영이 제자리를 찾고 있고 향후 진행될 IPO로 인한 기업 가치 제고도 기대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배당 성향에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고배당이 예상되고 있어 이 또한 투자 매력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한때 성장 섹터라 하여 황우석 관련주로 엮이기만 하면 하늘을 치솟을 듯 했던 기업들이 생각납니다. 인터넷 관련주라 하여 다이알패드, 골드뱅크 등 이해하기 힘든 사업 아이템으로 세상이 바뀔 듯 주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상한가를 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당시 성장 기업이라 지목되었던 기업들 중 현재까지 실제로 성장하여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고 사라진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최근 다시 나타난 성장기업 운운하는 방송 내용에 너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업 가치는 실제로 성장하는 실적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이었습니다.